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442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매 요양 보호는 치매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치매라고 하는 거는요,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면서 기억력, 언어 기능 등의, 즉 인지 기능의 다발성 장애와 정서, 성격 변화, 행동 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정신 질환을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문제행동대처, 의사소통, 인지자극훈련 등의 비약물요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요, 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은 왜 중요한가 하면 치매는 완치구도 어렵고 증상을 늦추어야만 하고 가족들이 다 붙어서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약은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약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442페이지에 꼭 알아두게 나와 있듯이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뭐 진정, 어지럼증, 손떨림, 초조, 불안 등처럼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메모를 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투여 약물의 종류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인지기능 개선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행동증상 개선제가 있는데 442페이지에 있는 인지기능 개선제를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약물의 종류는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인지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투여가 되는 거고 완치가 아니라 악화를 지연하기에 투여되는데 약물의 종류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리세트,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가 있습니다. 자, 443페이지에 보면 그럼 정신행동증상 개선제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나 환각이나 우울, 공격성 이런 정신행동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이고요. 이거에는 세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항정신성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있다. 요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돕기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치매는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나 기억이나 판단력 같은 기능들이 쇠퇴가 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아까 처음에 치매가 뭔지 알려드렸듯이 기억, 언어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고요. 말기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445페이지에 꼭 알아두기 일상생활의 목적인 네 가지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뒤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상생활 돕기의 기본 원칙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글씨들은 기억하시고 그 큰 제목 안에 밑에 있는 내용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해라. 즉 4번에 보면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말아라.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라. 그래서 3번에 보면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라. 즉 잔존 기능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라. 444페이지에 있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하라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박스에 4가지로 있는데요.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고 금방 잊어버리고 치매가 진행된 후에도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상생활 지원에서의 식사 돕기인데요. 식사 돕기에서는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도 식사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고요. 반대로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요구해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식사에 대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꼭 알아두기 444페이지에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꼭 읽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들은 1번에서 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본 원칙들도 기억을 하시고 돕는 방법도 제가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은 의치가 잘 맞지 않는지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당뇨나 고혈압도 이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있는 5번 소금이나 간장 등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그냥 함부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씹는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은 주지 않도록 하시고요. 잘 저민 고기나 반숙, 과일 통조림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요,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게 되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이 사례에 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한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금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돕는 방법으로는요, 식사 전에는 치매 대상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확인해서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흘리는 것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이제 가끔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를 대비해서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끔 이분들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 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한 가지 음식을 내어놓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경우에는 한 번에 조금씩 먹고요. 특히 중요한 것, 이게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에 있는 이 박스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식사 습관이나 음식 기호를 확인하고요.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446페이지의 식사 후에는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시고요. 혹시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꼭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체중 감소가 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6페이지에 배설도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알아두기도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꼭 읽으셔서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를 그러니까 해소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설도끼에서 배설 문제는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치매 대상자의 장애 요인이 되니까 적절한 요양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꼭 알아두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447페이지에 기본 원칙을 보면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방은 되도록이면 화장실하고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의 위치도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쉽게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에 조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바지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겠죠. 그 다음에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바퀴가 달린 변기 같은 것들이 위험하니까 이동 변기, 즉 그리고 바퀴가 있다면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금한 경우에도 꼭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돕는 방법으로는 공통 적용인데요. 적절한 시기, 즉 식사 전이나 외출 전에는 화장실 이용을 꼭 유도를 하시되 강요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하시고요.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처리 방법을 잃어버려서 벽에다 묻히고 이러니까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치매 대상자가 행동에 옮기도록 도와주시고요. 뒤처리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48페이지에 실금한 경우인데요. 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나 대변 같은 것들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자신의 의지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금한 경우에도 절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특히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더 빨리 더러워진 옷은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실금으로 젖은 거는 빨리 씻기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뇨 관리를 위해서 6번에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서는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서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합니다. 자, 치골상부가 그럼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그 중요 부위 윗부분에 털이 난 그 부분, 이를 우리는 치골상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7번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십니다. 즉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비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두기, 변비의 원인 요 박스에 있습니다. 뭐 운동 부족, 섬유질 섭취 부족, 이런 식으로 요 4가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고 변비 해소에 좋은 식품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비인 경우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물을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를 섭취하도록 하고요. 변비인 경우에 손바닥으로 배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의료인과 상의해서 변비약이나 간장을 하시는데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에 개인위생 돕기가 있습니다. 자, 목욕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고 목욕을 단순화시키고요. 여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텐데요. 목욕을 도와줄 때는 조용히 부드럽게 대하고 말한 대로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요. 이제 치매 대상자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치매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두지 않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돕는 방법으로는 목욕 준비를 하시면서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를 하시고 정중하게 대해 주시고요. 간혹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장난을 하게 해서 친숙하게 만들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3번에 보면 돕는 방법으로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 주시고요. 특히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강위생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라. 또 잘 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삼켜도 상관이 없는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해라. 그리고 위치는요,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라. 돕는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4번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 스스로 양치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또 거부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치아와 입안을 닦아서 치석 생성을 예방해 주시도록 하고요. 의치는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택해서 해주시고요.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해서 입안을 헹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450페이지에 꼭 알아두기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 관리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51페이지에 옷 입기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은요,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고 몸에 꼭 끼지 않으면서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해라. 그리고 치매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간혹 여기에 보면 돕는 방법에서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옷부터 있는 순서대로 그냥 옷을 정리해 놔 주시고요.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걸 거부할 때는 다투지 말고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혀라. 그리고 4번에 보면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착용 접착천이나 여미는 옷을 이용해라. 그리고 앞뒤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해서 준비하는 게 좋고요. 옷 라벨에 자신의 옷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운동 덮기가 있는데요. 자,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숙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본 원칙은 현재 이 대상자의 운동 능력을 꼭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점차 늘려주시고요. 돕는 방법으로는 대상자가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주면 혼란을 예방해 주겠죠. 그리고요, 모든 운동은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고요. 균형을 잡을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은 앉아서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해주시고 가끔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은 꼭 눈높이에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창문이 이제 안전하게 잠겨져 있는지 봐주셔야 되는데요.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454페이지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화장실 문은 자 4번에 보면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꼭 설치해라. 이것도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은요.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온수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끔은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이 된 온수 파이프는 이제 절연제 같은 것으로 감싸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있는 7번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요. 치매 대상자가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울에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로 붙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엌은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자물쇠로 잠궈두라고 되어 있고 가스선은 밖에서 잠궈라. 그리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이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판단력이 없어서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부엌 안에 두지 않는다. 자, 차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라.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 대상자들이 생기는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456페이지의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요, 우울이나 이제 위축 행동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망상, 의심, 배회 등의 다양한 이상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주고 각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456페이지에 꼭 알아두기 위해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기본 원칙은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치매 대상자가 이제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대상자를 다독거리면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번처럼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때 돕는 방법으로는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크게 손뼉을 치는 등의 관심으로 소음을 내서 바꿔주고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십니다. 콩 고르기, 뭐 나물 다듬기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 반복적인 행동의 예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457페이지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인데요. 지나치게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요.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고 체중을 관리하시고요.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내용에서 이제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할 때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 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지는 식사 그릇을 확인하게 하거나 기록해서 알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예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돕는 방법으로 아까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에서 돕는 방법으로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라.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라.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줘라. 그리고 말기에는 잘 안 먹고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줘라.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금방 식사한 것을 알고 있도록 아까 나와 있듯이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59페이지의 수면장애가 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들은요, 이 박스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치매 대상자 수면장애의 예가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간 계속 잠을 자거나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도 요거랑 같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기본 원칙 1, 2, 3, 4는 기억해 주시고, 자, 돕는 방법으로는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해라. 밤낮이 바뀌어서 꾸벅꾸벅 졸면 말을 걸어서 자극해라.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라.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주지 말아라. 혹시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배회가 있는데요. 배회의 원인도 꼭 알아두게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우리는 배회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1, 2, 3, 4, 5, 6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돕는 방법으로는 낙산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라. 신체적인 욕구. 이 사람들이 참고해 보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가 있을 때도 배회를 하니까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여라. 그리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6번에 보면, 그러니까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은 봐주시고요. 6번에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고 집안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461페이지에 8번에 보면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야간 배회를 줄여라. 그리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그리고 이제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가족과 다가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로 461페이지에 의심, 망각, 환각이 있는데요. 이제 치매 대상자가 흔히 자신의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화를 내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망상은 또 치매 대상자가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관념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박스에 있고요.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도 참고에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귓속말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렸다고 하는 물건을 찾았을 때도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시고 침해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돕는 방법으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동일한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냥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셨다가 주장할 때 물건을 찾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도둑망상이 생겨서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망상이 심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6번째로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463페이지에 사례 파괴적인 행동,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의 특징 요 4가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지하고요.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자, 기본 원칙은 1번부터 11번까지 선생님들이 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파괴적인 행동이 있을 때 다른 형태로 이제 이해하지 못한 말이 있을지라도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하시고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시고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상기시키면 다시 파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요.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 요거 꼭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인 석양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돕는 방법은 질문하거나 아까처럼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는 혼란을 같은 거 하지 말고 의심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시고요. 여기 꼭 흥분되어 있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침해 대상자는 유순하다가 유순되어 당황할 때는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고요. 꼭 똑같이 얘기했듯이 방을 서석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기본 원칙은요.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해 대상자와 함께 있고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신체 활동을 하게 하고요. 신체 제한도 아까 파괴적인 행동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뭐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나 음악을 준다거나 이제 같이 이렇게 듣게 한다거나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따뜻한 음료수 이런 것들을 준다거나 텔레비전을 켜놓아서 조명을 밝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의 마지막으로 8번째 부적절한 성적 행동인데요. 이 기본 원칙은 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4번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자, 돕는 방법으로는 일단 신체적인 문제가 불편감이 있는지 또 이렇게 대처본을 보고 싶어하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제 그냥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 그 다음에 침해 대상자가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시면 되고요.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시는 것을 삼가하시고 방문객을 제한해서 사고를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66페이지와 467페이지에 이런 문제 사례들이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꼭 읽어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째 468페이지에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참고 다 알아주시고요. 꼭 알아두기. 침해 대상자별 의사소통 전략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해 대상자는 기억 능력이나 지능이 저하되어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침해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침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 행동 조절에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서는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크게 이제 1번부터 여기에 나와 있듯이 13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들은 큰 글씨 안에 있는 빨간 글씨들은 꼭 기억하십니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로드하게 물어보면 몰라서 손이면 손, 배면 배를 콕 찍으면서 신체 부위를 찍으면서 여기가 아프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요.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이런 등의 이제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라. 그러니까 기억력 문제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얘도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라. 즉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해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아라. 명령하지 말고 존칭어를 꼭 사용해라. 반복적으로 설명해라.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되 이해하지 못했으면 반복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네, 아니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간단한 단어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라. 그래서 쉬운 단어하고 짧은 문장을 써라. 471페이지에 있는 9번째로 대상자에게 한 가지씩 설명하라. 그래서 뭐 식사음과 순서별로 해라. 이 예를 꼭 보시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해라. 가까이서 1m 이내에서 말하라. 항상 현실을 알려줘라. 밤이다, 뭐 아침이다, 상황을 알려줘라. 일상적인 어휘를 써라. 유행어나 외래어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게 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정면으로 맞아봐라. 눈높이 맞춰라. 이것도 박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1번부터 7번까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해라. 적절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써라.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대상자가 혹시 비언어적인 포옹 방법이 있는지 봐라. 글로 써서 소통해라. 언어 이외에 다른 신호도 써라.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뭉뚱거려서 조금 조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73페이지에 있고 초기에는요. 대상자가 일관성이나 연결성이 손상이 돼서 자주 설명을 요구해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고 사용하는 어휘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 중기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되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증가가 된다. 즉 이것, 그것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이때는 대상자와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시고요. 말기에는 특징입니다. 무언증.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시선을 맞추는 걸 어려하고 맹무새처럼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말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의 초기, 중기, 말기, 즉 474에서 475페이지에 특히 빨간 글씨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는 아까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478페이지에 인지자극 훈련이 있는데 이 인지자극 훈련을 하는 이유는 치매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왜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약물요법을 제외한 것은 전반적으로 인지자극 또는 인지훈련, 신체적인 운동, 현실인지치료, 안정요법, 빛을 이용한 채광 혹은 강선요법 등을 우리가 비약물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약물요법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개요들은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480페이지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해서 485페이지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주로 목적이나 대상에 대해서 시험에 좀 나오니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480페이지에 있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목적은요, 뇌졸중, 이런 신체 질환 등으로 인지기능이 약화되는 걸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유지, 향상하도록 돕는 거고요. 뭐 정서적으로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고 3번에 보면 인지기능 훈련을 통해서 신체 장애도 일부 극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치매가 없지만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이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이고요.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뭐 뇌 건강 일기 쓰기를 한다거나 빈칸 채우기를 한다거나 물건값을 계산한다거나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이제 485페이지에 경증 인지기능 대상자인데요. 목적이 1, 2, 3이 있죠.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경한 인지기능 장애로 발생한 일상생활 수용 능력을 호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문제행동을 줄여준다. 뭐 2번, 3번들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요. 대상은 486페이지에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로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증 치매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거나 경도 인지기능 장애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또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에서 언어 유창성, 뭐 이런 것들,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이런 것도 손 동작,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는 492페이지에 목적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훈련에 관심이 적거나 훈련 자체가 힘들어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중증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 장애를 개선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어요. 불안, 우울, 초조, 소외감 등 문제 행동이나 정서 등의 문제를 경감시키고 현실 인식 및 대화 능력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대상으로는 이제 상당한 신체적 장애로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인지장애가 심하다고 평가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대상자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뭐 흩어진 낙 글자로 단어를 만들어라, 뭐 선 따라 그리고 찢어라, 뭐 내지는 이름을 맞춰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지 자극 훈련은